경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. 괜찮아요? 화상이나 찰과상에 대비한 연고부터 소화제, 해열제, 각종 진통제까지 집집마다 약장 한두 개쯤은 있을 겁니다. 자, 잘못 쓰면 독, 잘 쓰면 돈이 되는 약 정리법 오늘 알아볼까 하는데요. 자, 이지향 약사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보통 목수집에 가면은 못이 없다고 하는데 약사님 댁 가면 혹시 약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? 네,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열날 때 한밤중에 막 우리 약국으로 뛰어 달려갈 때도 있거든요. 아니 약사님이야 그렇게 달려갈 약국이라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.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꾸 약을 쟁여놓게 되고 네. 또 버리게 되고 이거 저만 이런 거 아니죠? 엄청나게 많이 버리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2018년도 심평원 통계거든요. 네. 한 해에 버려지는 약이 무려 2,180억 원이라고 합니다. 이게 되게 우리한테 불리한 이야기예요. 많이 갖다 버리면 버릴수록 네.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이 되니까 우리가 해마다 의료보험료를 엄청나게 많이 지출하게 되는 거죠. 네. 더 올라가게 되고. 그래서 약을 많이 안 버릴수록 우리가 의료비가 줄줄 새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. 결국 그런 새는 돈을 잡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야 하고 그러려면 그렇죠. 일단 내 약장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네.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저희 집 약장을 네. 좀 민망하지만 갖고 나왔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앵커님 보이는 이미지가 너무 꼼꼼하고 깐깐해 보여서 약정도 잘하겠다 싶었더니 허당이던데요. 이 약이 몇 년 지난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? 확인 못 해봤어요. 그렇죠. 이게 무려 6년 정도 지났더라고요. 다른 것도 좀 많이 지났던가요? 네, 대부분 지났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. 보통 우리가 식품을 살 때도 주부들이 꼼꼼하게 유효기간 체크하잖아요. 근데 식품하고 약은 조금 다른 게 식품은 안전성에만 이렇게 관점을 두잖아요. 썩었나 안 썩었나. 근데 약은 유효성. 보기에 멀쩡해도 효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 기간.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야 그 됩니다. 유효기간이라는 게 개봉 전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? 그러죠. 개봉 전에 이렇게 꽉 밀봉이 되어 있을 때의 유효기간을 우리가 라벨링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. 개봉 후에는 또 말이 달라져요. 그래요?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? 개봉 후에는 일단 빛과 산소를 만나기 때문에 약이 서서히 이제 시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알기 쉽게 표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. 알약을 개봉한 후에는 한 1년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조제알약도 우리가 먹다가 남을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조제하면은 굉장히 약포지에서 산패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2개월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.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그렇죠. 먹느냐? 네. 그 가루약은 더 산패가 쉽죠. 갈았으니까 1개월 안에 먹였으면 좋겠고 이제 아이들 약이 많잖아요. 산패라는 게 이제 산소와 만나서 부패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? 효과를 잃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아이들 시럽도 2 내지 4주인데요. 아이들 시럽 같은 경우는 항생제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약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약은 일주일 안에 또 먹여야 돼요. 그리고 연고가 의외로 유효기간 지난 채 막 돌아다니는데 연고는 개봉하고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바르는 게 좋은데요. 왜 그러냐면 연고가 지방 성분이 많아요. 아시겠지만 소고기, 돼지고기가 빨리 썩잖아요. 그런 원리예요. 그래서 그 쓰실 때 처음에 이렇게 꽉 짰을 때 나오는 건 버리고 바르는 것도 요령이고요. 저는 가장 아까운 게 이 안약. 이거 한두 방울 쓰고 버릴 때가 많고 이건 또 돌려 쓸 수도 없는 거라서. 그렇죠. 안약은 본인만 써야 되죠. 그래서 안약은 1개월이에요. 1개월. 네. 그렇군요. 그런데 보통 이제 유효기간이라는 게 약 상자 겉면에 그렇죠. 뭐 옆면이나 아니면 하단에 적혀 있잖아요. 네, 약상자라서 없을 수가 없어요. 못 찾는 거지 없을 수가 없어요. 그 약상자를 버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정작 쓸 때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네, 많죠. 그런 경우. 그러면 저희도 그냥 안전해야 되니까 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.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.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좀 부피가 나가더라도 포장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그리고 부득이 버려야 한다면 메모를 해놔야겠네요. 그렇죠. 라벨링을 다 해가지고 저희 보시는 것처럼 조제약 같은 경우는 그 처방전과 같이 보관하시는 게 날짜가 탁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. 이런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도 개봉을 하는 순간 라벨링, 포스트잇 같은 데 딱 붙여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 그리고 일단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까워도 반드시 버려라. 폐기해야 되죠. 근데 병원약 같은 경우는 워낙 효능이 좋으니까 나중에 뒀다가 또 써야지 이러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겠네요.
몸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거든요. 그래서 그 변하는 상태에 따라서 처방의와 상의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약물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. 반드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약을 받으면 냉장고 보관이 안전할 것 같아서 일단 냉장고로 직행을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? 그게 대단한 착각입니다. 냉장고가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. 그리고 복약 지도가 뭐 식후 30분에 몇 번 드세요까지가 아니라 이 네. 약을 어떻게 보관합니다까지가 복약 지도예요. 예. 그래서 냉장고에 꼭 보관해야 되는 것들은 이를테면은 뭐 아이들 항생제 시럽이라든가 뭐 실온에서 녹아버리는 질정이라든가 인슐린 주사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. 네. 그런 건 저희가 반드시 말씀을 드려요. 냉장고에 보관하세요. 네. 저희가 하라는 것만 냉장고에 네.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품 같은 걸 보면은 약품 명뿐만 아니라 뒤에 깨같이 성분명 적혀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 성분명이 정말 중요해요. 제가 앵커님의 약장을 뒤져보니까 동일 성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. 유사 성분의 약이 3가지나 나왔어요. 비상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3가지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. 네. 왜냐하면 비상약은 한두 번 먹고 나머지는 남기 때문에 그러면 한두 알 먹고 이 나머지가 다 네. 폐의약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분을 반드시 보시고요. 네. 성분이 헷갈리면 사진을 찍어서 약국에 가시는 아. 거예요. 내 약장에 이런 약이 있는데 네. 이런 증상에 이런 약을 활용해도 되냐고. 네. 만약에 아니면은 다른 약을 구입을 하시고 네. 그게 맞다면 단골 약사들은 그 약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지금 약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제가 갖고 온 약은 거의 다 이제 버려야 될 약들인데. 버리고 중복되고. 네. 그러면 이런 거 버리는 거죠.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약은요.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요.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되는데 혹시 네. 한강에서 비아그라가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? 저 그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. 마구 함부로 버려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? 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소변으로 약이 배출이 돼서 하수구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이 붉은 비아그라라고 하는데 비아그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폐의약품을 어떻게 버리냐면은 변기에도 버리고 네. 하수 싱크대에서도 버리고 종량제 봉투에도 네, 버리고. 음식물 네. 쓰레기 다양한 경로로 버리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상하수도로 흘러 네. 들어가서 부메랑으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거고. 그렇죠. 그러면 제가 이렇게 버리는 약들은 약사님 갖다 드리면 되나요? 어디 가서 버려요? 저희 약국에 가져오셔도 되고 보건소나 뭐 동사무소, 네. 주민센터 이런 데 갖다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가져오시면 저희가 일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알약 같은 건 있잖아요. 다 까가지고 네. 이 겉에 비닐 같은 건 따로 분리하시고 약만 좀 모아 오시고 이런 실험류 있어요. 이런 실험류도 한 곳에 모아서 좀 가져와 주시고. 네.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폐기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모아서 이제 네. 안전하게 소각을 하는 거죠. 약사들이 좀 귀찮아하지 않나요? 이렇게 가져가면 잘 받아줍니까? 근데 약사들이 해야 할 일 있잖아요.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. 국민들을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일도 귀찮지만 즐겁게 하고 있어요. 자, 이제 설 되면 부모님들한테 왜 영양제, 비타민 이런 거 선물 많이 하잖아요. 네, 그런 거 네. 차곡차곡 또 모아두시는 어르신들 많고 버리지는 못하고 이게 정말 애물단지가 될 때가 많은데 이런 영양제 관련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? 반드시 부모님의 영양제를 구입을 하실 때는 부모님의 몸 상태, 부모님의 드시고 있는 그 처방약 같은 거를 전문가에게 보여드려야 돼요. 당뇨약, 고지혈증약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 약들하고 상호작용이 생기지 않는 영양제 그리고 그 약들을 드실 때 더 몸이 좋아질 수 있는 영양제 이런 식으로 드셔야지 뭐 옆집 아저씨가 효과 봤다고 갖다 드리면 설사를 한다거나 오히려 약의 흡수를 방해한다거나 이러니까 네. 체질을 알고 영양제를 구입해 드려야죠. 알겠습니다. 이번 설에 부모님 댁 가게 되면은 부모님 약장 한번 네. 정리해 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가 네.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향 약사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